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뭐 3월이 되어서 그런지 날씨도 포근하고 따뜻하고 뭐 이제 좀 살만합니다. 요 꽃이 항상 이렇게 책상 위에 있으니까 좀 사람이 좀 부드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뭐 기분이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어떤 분들이 뭐 이런 많은 질문을 해요. 왜 약을 먹는데 잘 안 고쳐지느냐 이게요. 그런데 선생님은 음식을 강조하는데 그러면 약과 음식이 어떻게 다르냐 이게.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19번째 하는 얘기예요. 19번째. 에? 그래서 그 얘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누구나 병이 들 수 있어요. 아무리 건강하게 잘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병이 발생하면 사람이 약을 먹어서 뭐가 고치려고 해요. 근데 약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약을 잘 모르거나 약을 잘못 써서 고칠 병을 못 고치게 되는 게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가끔 들리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식약동원이요, 식약일체, 의식동원이요 라고 하는 얘기들이 자주 합니다. 동양의학을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데 이것은 음식과 약의 근원은 같다. 즉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동물과 식물, 광물질들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거기서 약도 뽑아내고 음식도 먹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은 이 동물, 식물, 광물질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의 음양의 조화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 그걸 갖고 바로 먹는 거,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진 채로 자연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음식이고, 그래서 부작용이 없습니다. 왜?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먹을거리 중에서 독성만 별도로 뽑아내서 사람이 먹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약이에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고 음식은 먹어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게 또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고치는 물질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때 어떤 약을 써야 하는가를 병에 따라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효과가 나느냐 안 나느냐 하는 것은 약이 좋으냐 나쁘냐, 즉 브릭스가 높냐 낮으냐 하는 것이 또 다르고, 또 병에 올바른 약을 만들어 사용하느냐 못하느냐는 약을 주는 사람의 처방에 따라 있다. 손에 따라 있다. 어느 병에 어떤 약을 어떻게 먹으라고 처방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이라도 빠지면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이거 움직이는 사람이나 또 저같이 이런 음식을 식이 처방을 해주는 사람이나 또 음식을 받아 먹는 사람이나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뜻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약으로서 효과가 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예를 들어서 FDA 보면 뭐 새로운 약이 출시됐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선전들 하고 있습니다. 좋다고 선전하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점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사람이 먹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틀림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탈이 나지 않습니다. 밥, 된장찌개, 김장김치는 아무리 먹어도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우유가 좋다고 해서 어린아이들 우유 먹으면 설사 삐릭삐릭하고 유당불내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랜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익숙하게 된 이러한
음식과 약들이 가장 좋은 음식이고 가장 좋은 약이라는 겁니다. 새 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부작용과 결점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으리라고 썼던 약들 또 뭐 좋다고 했던 음식들이 부작용이 발생해서 다른 이상을 발생한 것, 그것이 바로 약원병이요 식원병이요 또 의사들의 진찰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병들, 이것을 의원병이라고 합니다. 아주 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스틱으로 운전하는 자동차 있었어요. 옛날에. 그거는 급발진의 사고가 절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스틱보다 뭐 자동 변속 장치가 되어 있는 이런 오토매틱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 BMW 좋다고 그러고 뭐 벤츠가 좋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급발진 사고가 여기저기서 나잖아요. 이렇듯이 새 것이 좋은 것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약, 새로운 약, 남이 좋다고 하는 음식이나 이런 약들, 이거 근거 없이 맹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주 뭐 일반적으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비타민C, 토코페롤, 뭐 각종 영양제, 포도즙, 인삼, 녹용, 뭐 마그네슘, 칼슘제, 뭐 별의별 거 다 있어요. 그게 남이 먹어서 좋다고 하니까 그냥 사 먹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병에는 무슨 약이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환자의 증상에 따라 다르게 처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약이나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좋다 이러한 일정한 처방이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1 맞춤식 약과 음식을 먹어야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1 맞춤식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병원에서 주는 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소, 어디가 아프면 그냥 어깨가 아프면 그냥 여기 진통제, 그 다음에 이런 약을 주니까 진통이 가라앉더라, 통계적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또 병명, 어깨 통증에는 그냥 어떤 약, 진통제를 주니까 되더라. 또 옥신옥신 쑤시는 증상에는 이런 약을 주니까 되더라 라고 해서 국소, 통계, 병명, 증상에 따라서 처방하는 것은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게 병이 낫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 체질과 건강 정도, 즉 병 증상에 맞게 이렇게 주거나 또 그렇게 음식을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먹지 않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있어요? 네. 동의보감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의자 의하요 수시증손의 물무정방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무슨 병에 무슨 약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배 아플 때 소화제,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배 아픔의 종류가 수천 가지입니다. 그 원인을 찾고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하라 이거예요.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아시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처방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약은 국소, 병명, 통계, 증상에 따라서 처방을 하기 때문에 병이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물론 약을 줄 때는 어떻게 해요?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네 가지 사방 처방이라고 그러죠. 국소, 병명, 통계, 증상에 따라서 처방을 하기 때문에 병이 잘 고쳐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치유하고자 할 때는 약이든 음식이든 어떻게 내 체질과 건강 정도, 질병의 원인과 증상, 현재 상태를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약이나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종합한 것이 바로 이 체질별 식이요법이고 요거 음식이 보약이다 한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면 왜 약을 강조하지 않고 음식을 강조하시오 라고 또 들이대시는 분이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약은
이 먹을거리들 중에서 독성, 그죠? 음성 기운이 가진 독성을 집약해서 그걸 브릭스를 높게 80% 이상 브릭스를 높게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한 게 약이에요. 그럼 약은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했어요? 부작용이 나타난다 했잖아요. 근데 음식은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이 약과 똑같이 처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약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음식은 뭐라 했어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그럼 어떤 걸 먹겠어요? 약이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으면 매일 밥처럼 밥 사발로 먹지. 근데 그렇게 먹지 못하잖아. 3일치 먹고 다시 오시오. 3일치 먹고 다시 오시오. 밥은 3일 먹고 다시 오시오. 먹고 끊고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부작용이 없다는 뜻이. 그래서 음식만큼 사람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거죠. 왜? 부작용이 없게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을 수만 있다면 부작용 없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런 요법이다. 건강 요법이다. 라고 정리 말씀을 해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제 질문하신 분 이해가셨습니까? 약과 음식의 차이. 왜 약보다 음식이 보약이다 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셨습니까? 네. 그래서 약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음식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약보다는 음식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느 사람에게 일정하게 그냥 뭐 이게 좋다. 아까도 했지만 뭐 비타민C, 무슨 토코페롤, 각종 영양제, 포도즙, 인삼, 녹용, 마그네슘, 칼슘제 이런 거 그냥 누구나 저 사람이 먹는다 해서 나도 그냥 먹어 제끼는 이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병이 발생한다 했죠. 그럼 무슨 병이라고 했어요? 그 병 이름을 약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병이 발생할 약원병. 음식을 잘못 먹어서 또 다른 병이 발생하는 건 식원병. 의사들이 잘못 진찰하고 약을 잘못 처방한 거 의원병. 어쨌든 이런 병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부작용 없이 질병,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이 식이요법, 그게 오행생식요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많은 요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으뜸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장육부에 맞게 이렇게 체질에 맞게 생산된 음식이 이것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괜히 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랑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이든 음식이든 그냥 마구잡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체질과 환자의 증상이죠.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이렇게 다르게 처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 보면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쭉 하십니다. 쫙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다 들어보고 나서 그분에 맞는 음식을 처방해서 택배로 발송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냥 뭐 똑같은 내용이라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음식이 보약이다 얘기할 거리도 없어요. 그러니만큼 오늘 이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약이나 음식을 남이 좋다고 해서 뭐 영양제, 인삼, 녹용, 마그네슘 그냥 마구잡이로 먹을 게 아니고 자기의 건강 정도,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먹도록 그런 다시금 의식의 전환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봄이 됐으니까 이렇게 새로운 생각의 전환을 갖고 새롭게 실천하시면 아마 2018년도 좀 더 건강하고 또 질병으로부터 질병을 예방하고 있는 질병을 또 치유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